안녕하세요, 모터명진 조영규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동차 폭스바겐 티구안과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출시한 두 차는 달라도 정말 다르죠. 하나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하나는 디젤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얘는 전륜구동, 얘는 사륜구동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비교를 해야 하느냐? 바로 자동차의 기본 성능인 달리고, 돌고, 멈추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포천 레이스위에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달려보면서 이 두 차의 기본 성능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먼저 시승차 스펙부터 알아봅니다. 두 차량 모두 직렬 4기통 기반이며 스포티지는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티구안은 2L 디젤 터보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변속기는 스포티지가 6단 자동, 티구안은 7단 DCT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최고 출력의 차이가 큰데 티구안의 터보 방식은 출력의 증대보다는 배기가스 저감에 주력한 세팅이라 생각됩니다. 가격은 스포티지 풀옵션 사양이 4,042만원, 티구안은 4,646만원입니다. 스포티지는 베스타 블루 컬러의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 티구안은 나이트 쉐이드 블루 컬러의 블랙 인테리어가 적용되었습니다. 크기로 보면 풀체인지 모델답게 차폭과 차고는 물론 길이와 휠베이스까지 모두 스포티지가 큽니다. 스포티지는 23560R 18인치 콘티넨탈 타이어, 티구안은 23550R 19인치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되었습니다. 익스테리어를 보겠습니다. 티구안의 보수적 디자인은 점잖고 예리한 면이 있지만 최근에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눈에 확 띄거나 개성이 넘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덤덤한 표정, 모난 것이 딱히 없는 정석에 가까운 디자인은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담백한 매력이 있습니다. 페이스 리프트를 하면서 꼬리를 살짝 빼내고 일자 모양의 주간 주행 등을 심어 한층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되었는데 이곳이 개성이 되고 있습니다. 차체의 옆면을 가로지르는 진한 캐릭터 라인은 날카롭게 접혀있어 존재감이 큰데 어떻게 이렇게 접을 수 있는지 금형기술이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트렁크에는 새로운 브랜드 엠블럼이 있고 그 아래 티구안 레터링을 새겼는데 엠블럼과의 비율이 다소 작은 느낌도 듭니다. 티구안을 보다 스포티지를 보면 파격적 디자인이 역동성과 과감함을 보여주는 반면 낯설음도 함께 전해주는데요. 티구안이 세미 정장의 활동적 직장인의 모습이라면 스포티지는 스트릿 패션을 입은 청춘의 스웩 같은 느낌으로 부메랑처럼 살짝 휘어진 주간 주행 등이 엄청나게 인상적인데 이로 인해 기아의 상징인 타이거 노즈 그릴이 약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옆모습은 과하지 않은 볼륨의 모양새이며 뒤로 갈수록 아래로 흐르는 루프라인과 위로 솟아오르는 벨트라인을 조합, 자연스러운 쿠페형 SUV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전면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그런지 후면은 차분하게 느껴지는데요. 수평으로 연결된 테일램프는 담백하지만 전면에 비해 빈 여백이 많은 탓인지 허전한 가운데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만 더 강하게 눈에 띕니다. 인테리어입니다. 스포티지를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화면을 하나로 이은 것 같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정면은 눈에 띄지 않지만 각도를 달리하면 그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시인성도 좋지만 휘어진 화면으로 인해 화면 끝부분 터치가 쉬워 운전 자세도 유지되고 안전운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기아 자동차 공통 적용사항인 공조와 인포테인먼트 버튼이 통합된 스위처블 패널을 포함하여 스포티지는 실내 공간이 넓기도 하지만 아기자기하기도 합니다. 2열 공간은 넓고 편하고 트렁크 좌우에 렛치를 접으면 2열 공간 확장도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폴드 앤 다이브가 안된다는 점은 차박 측면에선 아쉽지만요. 아기자기한 특징은 이 시트백 미니 포켓인데요. 물건을 넣고 지퍼로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흔들리거나 노출이 불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활용하기 좋겠습니다. 그럼 티구안은 어떨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터치 방식의 에어컨 조절 패널입니다. 이전에는 다이얼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가볍게 터치하거나 밀고 당기는 드래그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치 컨트롤이 있는 스티어링 휠은 국내 적용되지 않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티구안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 공간이 극적으로 넓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1세대 모델보다는 더 넓어졌고 스포티지와 같이 2열 폴딩은 물론이고
이에 더해 시트가 앞뒤로 움직이는 수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 길이나 휠베이스 모두 스포티지보다 짧은데도 불구하고 트렁크를 보다 넓게 쓸 수 있습니다. 뒤에 적재 공간이 더 필요한 분들이라면 티구안이 좀 더 메리트 있는 것이죠. 실내를 실측해 보았습니다. 스포티지와 티구안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여준 가운데 티구안의 방석이 좀 길어 허벅지가 다소 편했지만 휠베이스가 작은 탓에 레그룸 공간도 스포티지에 비해 좁았으며 엉덩이에서부터 천장까지는 두 차량 모두 여유 있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트렁크 크기는 2열 폴딩시까지 포함하여 스포티지가 컸지만 티구안은 박스타입 형상으로 높이가 높았으며 지면에서 높이는 스포티지가 다소 높았습니다. 스포티지와 티구안의 실내 차이는 명백합니다. 스포티지는 신기술을 아낌없이 적용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었고 티구안은 기존의 자동차다운 실내 공간을 유지하면서 디지털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각 메이커의 제조 철학 차이는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데 기아는 자동차가 아닌 모빌리티를 추구하고 폭스바겐은 자동차가 근간이 되는 모빌리티를 추구하는 것이죠. 어느 쪽의 선택이 더 스마트한지는 냉혹한 시장이 곧 검증해 줄 것입니다. 두 모델 모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포커스의 중심입니다. 바로 자동차의 기본 주행 성능을 트랙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실 두 대는 레이싱 트랙에 어울리지 않는 차이긴 하지만 극한으로 밀어붙였을 때의 움직임이 의미 없진 않겠죠. 더구나 독일차와 국산차의 대결이라. 과거의 국산차는 핸들링에서 독일차의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세월은 흘렀고 추격자 입장인 국산차의 발전 속도는 충분히 놀라웠기에 국산차 종합적 핸들링의 현재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사전 워밍업을 충분히 하고 선행차를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80마력 더 높고 몸무게도 더 가벼운 스포티지가 거리를 벌려야 합니다만 결과는 예상과 조금 다릅니다. 스포티지가 빠르긴 하지만 시원하게 앞서지 못합니다. 티구안 변속기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 꽤 잘 따라갑니다. 디젤 엔진 특성상 저회전 영역에서는 두툼한 토크가 나오고 후반에 지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티구안에 탑재된 7단 듀얼 클러치는 엔진이 가장 강력하게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유지하기 위해 재빨리 다운 기어로 옮기는 반면 스포티지는 다운시프트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변속 속도가 느려 출력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만약 스포티지의 변속기가 듀얼 클러치였다면 사이드미러 속 티구안을 점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티구안 선행으로 코너에서 티구안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스포티지로 따라가 봅니다. 확실히 티구안보다 스포티지의 롤링 정도가 큽니다. 이전 세대 스포티지는 하체가 탄탄해 유럽차 느낌이 나서 젊은 운전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좋게 말하면 고급스럽고 나쁘게 말하면 물렁거립니다. 타이어 스키드음도 스포티지에서 먼저 들립니다. 연비 타이어이다 보니 트랙 한 바퀴만 돌고 나면 프론트 그립이 사라져 언더스티어 현상이 심해졌고 트랙 주행이라 잦은 교양으로 가끔씩 스티어링 모터에 열을 받아서인지 스티어링 휠이 리턴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개발 당시 이 차로 이렇게 운전한다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이제 티구안으로 스포티지를 추격해봅니다. 확실히 단단하고 탄탄합니다. 공차 중량은 더 나가지만 경쾌한 느낌으로 트랙에서 스포티지를 따라가는 것은 쉬웠는데 딱히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도 놓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셰시 밸런스 역시 티구안이 낫습니다. 비슷한 급의 타이어와 같은 너비지만 열이 늦게 오릅니다. 심지어 티구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립이 지속되는 시간이 긴 덕분에 랩수가 늘어날수록 스포티지를 가지고 놀 수 있었습니다. 언더스티어로 코스 이탈하는 스포티지를 보면서 느긋하게 속도를 줄이고 이른 타임에 가속하여 코너를 탈출하고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비슷합니다. 응답성은 티구안이 조금 더 빠르지만 그 외의 성능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고 노즈다이브 현상은 스포티지가 조금 더 심했습니다. 댐퍼 스트로크가 길고 스프링 레이트가 약하다 보니 급제동 시 앞으로 쏟아지긴 하지만 불안할 정도는 아닙니다. 두 대 모두 트랙을 타며 조향이 들어간 상태에서 감속이 되어도 리어 엑셀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페이드 현상은 비슷한 타임에 두 대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라롬 테스트에서 스티어링과 서스펜션 피드백을 알아보았습니다. 콘과 콘의 간격은 10m 정도이며 시속 50km로 달렸습니다. 좌우 롤링의 폭이 더 크고
스티어링 피드백이 느린 스포티지가 불리했지만 한쪽으로 쏠린 중량을 반대로 넘기는 리듬은 나쁘지 않았던 반면 티구안은 해치백 같은 몸돌림을 보여줬습니다. 타이트한 기어비의 스티어링으로 제법 민첩한 코스 탈출이 가능했고 무게중심이 높지만 셰시가 엉키는 불쾌함도 없어 마치 골프에서 지상고만 올린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즐겁게 또 격하게 트랙에서 함께 놀아본 스포티지와 티구안. 스포츠카도 아니고 스포츠 세단도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들의 발이 되어주는 모델들이지만 진행된 테스트 항목에서는 티구안의 장점이 스포티지를 압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스포티지가 졌다고 할 수는 없겠죠. 나머지 부분에서 스포티지가 가진 상품성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랙에서의 스포티지는 고의적으로 유럽차를 선호하는 소비자 대신 부드럽고 편안한 세팅을 찾는 소비자들을 조주한 세팅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터매거진 포커스, 스포티지 대 티구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